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학과의 사공환입니다. 자, 오늘부터 일본어 기초일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매우 반갑고 또 지금 또 설렙니다. 저만큼이나 반갑고 또 설레신 분이 또 옆에 있죠. 자, 인사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세이, konnichiwa.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工藤恵理子です。안녕하세요.工藤恵理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구도 에리코 교수님 이렇게 한국어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강의에서는 일본어 표현을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자, 앞으로 많이 기대되시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강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먼저 일본어 기초일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1강부터 3강까지 파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일본어의 문자 그리고 발음을 좀 정확하게 익혀보고요. 그리고 3강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인사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책을 통해서 일본어를 먼저 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어 하나도 몰라도 3박 4일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고 또 헤어졌을 때 어떻게 인사하고 식당에서 또 사람 볼 때 어떻게 하고 또 미안할 때 어떻게 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이러한 인사말을 배우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강부터는 이제 이 다이얼로그도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하나의 이 장면으로서 설정을 해가지고 많이 쓰이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또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기대되시죠?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일본어 기초부터 차근차근 일본어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실력을 의사소통 능력을 키움에 따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쪼록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이 도움이 되는 강의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 좀 내시고요. 꾸준하게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보십시다. 자,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 마쇼. どうぞ。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일본어 기초의 첫 시간이니까요. 그 기초를 다지는 그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언어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말과 글이 있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으면은 한글의 자모로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일본어의 문자 체계 그리고 이 일본어의 문자는 또 크게 두 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어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 문자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둔 것을 50음도라고 하는데 그 50음도를 통해서 일본어의 문자를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일본의 문자와 같이 문자를 먼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일본어 기초는 우리 일본 학과에 정말로 재미있고 유익해서 누구나가 일본어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또 흥미를 갖고 따라갈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는 달리요. 우리 그 일본 학과에 아주 중요한 또 교과목을 맡아주시는 두 분 교수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두 분 교수님께 인사를 청하고요. 그리고 두 분 교수님은 이번 일본어 기초 강의에서 각각 코너를 담당해서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본어를 말씀에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숙입니다. 네, 이경수 교수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학과의 이경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일본어 문자부터 차근차근 가르친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또 부담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뭐 첫 강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강의를 진행을 할까 싶은데 먼저 교수님들도 지금은 이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고명하신 교수님으로 계십니다만 그 처음 시작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일본어를 처음 접하게 되셨는지 또 일본어를 처음 하시면서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교수님. 네. 글쎄요, 제가 어떻게 일본어를 시작했는지 저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근데 한편을 보면요, 저는 일본어를 공부할 때 히라가나가 굉장히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아, 이, 으, 에, 오라는 글자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라 쓰면서, 근데 내가 마치 뭔가 화가가 된 듯한 느낌으로 그 문자를 하나씩 써 나갔거든요. 그것이 저의 일본어의 첫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수 교수님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일본어가 다 한국어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만땅이라든가 아다라시라든가 기모치라든가 이빠이라든가 와리바시 나와바리 뭐 시다바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한국어인 줄 알고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참 재밌네 어순도 같고 우리가 아는 게 많네라고 그렇게 초창기에 일본어에 대한 그 단어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이것이 일본어 공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지금도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내가 옛날에 처음에 일본어 공부할 때 기모치라든가 고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국어처럼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일상정원에서 보면은 다만약이라든가 이 와리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닭광 이런 거 전부 다 한국어인 줄 알았죠. 실제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일본어였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일본어였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어 공부 한번 이렇게 많은 일본어 단어 아니까 나도 한번 일본어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경수 교수님의 이런 이 경험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 양에 적고 많음이 있을지 몰라도 다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본어를 하지 않고 다른 외국어를 했습니다만은 이미 와리바시라든지 몇 가지 일본어는 귀로 들어서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어 중에서 일본어가 가장 쉬운 외국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수 교수님 어떠세요? 예수 교수님은 네. 어떻게 일본어가 조금 익히실 때 어떻게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그 전에 이러한 어떤 재밌는 기억들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일본어가 처음에는 좀 쉽다는 느낌을 사실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에는 모음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받침 발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을 할 때 일본어로는 받침을 옆으로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그럴까요? 옆으로 한 글자를 더 만들어서 야크소크 이렇게 하니까 일본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쉽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자가 나오는데요,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한자를 읽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그런 한자 읽기가 저에게는 일본어 학습에서 상당한 난관으로 다가왔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일본어를 한국에서 어느 정도 몇 년간 하고도 그러한 이 읽기가 다른 것들 잘 극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을 가서 긴 유학 생활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죠. 진짜 한자어는 특히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좀 걱정입니다만은 한자어는 우리 그 한국인들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갑자기 좀 궁금해서 구도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인상은 일본어는 한국인에게 가장 배우기 쉬운 외국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일본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떠셨습니까? 일본인에게는 한국어가 어떤 외국어입니까? はいそうですね、韓国語ハング語の一番初め勉強した時、ハングルというのが可愛いな
귀엽다라고 생각합니다。ですが、やはり勉強すればするほどとても難しくなりました。공부하면 할수록とても難しくなりました。 아, そうですか. 예, 처음에는 가와이나라고 하는 좀 우리 글자 자모가 자음 모음이 좀 귀엽다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쿠도 교수님의 한국어 실력은 상당한 수준이십니다. 상급 수준 되시죠? いえいえ、まだまだです。 そうですか. 네, 이렇게 우리가 일본어를 배울 때 이미 몇 개의 단어들은 이미 알고 있고 또 일본어가 이제 한국어와 참 가까운 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은 그 우랄 알타이 어족의 하위 방언인 이 퉁구스 어족에 같이 속하기 때문에 일단 어순이 같습니다. 네,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어순이 같기 때문에 당장에 이 어순이 같다라고 하는 장점은 우리가 단어를 몇 개를 외워서 그거를 열차처럼 연결하면 일본어와 같이 말이 어느 정도 통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어 기초만 하더라도 공부를 좀 하더라도 방학 때 일본을 가가지고 몇 마디 하시면 충분히 이 음식 먹고 뭐 음식을 주문하고 또 쇼핑하는 정도는 내가 단어를 어느 정도 아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하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어가 쉽다라고 할 때 어떤 그런 이 장점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 교수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어순이 같다라든가 한자가 같다라든가 그다음에 한자의 음독을 비슷하게 발음한다라든가 다양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어순이 같기 때문에 일본어를 아주 배우기 쉬운 글자로 생각해서 재밌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일본어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은 내 고등학교 때 대한민국에서 일본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자만심과 오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교과서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문장을. 첫 번째 문장이 한국 사람은 칸코쿠진이라고 하죠. 일본 사람은 니혼진이라고 해요. 데스는 입니다고 데스카는 입니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입니다는 칸코쿠진 데스예요. 일본인입니다는 니혼진 데스예요. 근데 일본인입니까는 니혼진 데스까. 이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나오길래 내가 서울에 와서 저는 원래 그 서울 사람이 아닌데 서울 가까운 동네 사는 사람인데 서울에 와서 일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외웠던 그 일본어를 제가 일본 사람한테 했죠.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이제 경복궁에 갔을 때인데 일본 사람 보고 그 가이드 따라가는데 저는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뒤에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아나타와 니혼진 데스까? 라고 이런 그 물어봤을 때 일본 사람이 참 당황해서 했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 배울 때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 배우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일본어 배울 때는 그런 거였죠. 그렇지? 어순도 같고 까는 까, 데스는 입니다. 이런 거 같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어를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실용적이지 않은 불필요한 일본어를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한번 그 구조는 같지만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대학에서 이제 일본어를 전공을 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여론 앞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유, 정말 또 굉장히 이 핀포인트적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일본어는 쉽다라고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엔 쉬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져요? 라고 우리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어순이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어와 한국어는 이 문장 구조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주어가 있고 그리고 수로가 제일 뒤에 오고 그리고 대상격이나 아닌 목적격이 가운데에 오는 위치 이런 것이 다 일본어도 공통된 점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본어를 이렇게 할 때는 그래 단어만 이렇게 익혀서 연결하면 충분히 되는구나 해서 굉장히 즐겁게 공부를 하다가 그런데 이러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점 때문에 또 일본어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고급 일본어를 이제 구사하는 단계에 가시게 되면요 또 약간의 불편함이 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그게 일본어를 또 배우게 되는 참 큰 또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일본어와 한국어가 문법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모음 조화라든지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아까 이예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자, 같은 한자를 쓰는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또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참 뭐든지 보면은 이렇게 배우기 쉬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배우기 쉬운 장점이 또 동시에 참 어려운 난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 외국어는 외국어니까요. 무슨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1대1 치환을 시켜가지고 바로 일본어가 된 건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는 상급 일본어 화자다. 일본어를 참 잘할 수 잘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슷한 점을 예로 들어가면서 우리 교수님들의 에피소드를 같이 곁들여 봤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일본어는 외국어, 하나의 독립된 외국어니까 이 외국어인 일본어로서의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게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참 세종대왕께서 정말 훌륭한 발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도 쉽게 우리가 글을 씁니다만 그런 이 문자를 가진 나라가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어의 경우도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지 않고요. 한자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 이 가나 문자로 일본어의 그 문장을 만든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잠깐 준비된 화면 보실까요? 어제 레스토랑에서 카레를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 문장을 일본어로 바꾼 문장이 되겠습니다. 기노 레스토랑 데 카레오 다베마시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한번 보시죠. 어떤 것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쓰여진 카나, 그리고 어떤 건 굉장히 딱딱하게 이 각이 있는 카나, 그리고 또 먹을 식자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가 있죠. 자, 먼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일본어의 카나는 하나를 써도 사실은 46자나 되기 때문에 좀 외우기 어려운데 이렇게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쓰여지고 있는지. 이경수 교수님, 왜 히라가나와 카타카나가 이렇게 왜 구분돼서 쓰여지고 어떤 뭐 기원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본어에 있어서의 문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히라가나는 사실은 잘 보시면은 한자를 초소체로 흘림체로 써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둥글둥글하죠. 그런데 이제 가타카나는 한자의 한 부분을 따서 만들기 때문에 각이 지고 딱딱해요. 그래서 이제 히라가나는 둥글둥글 부드럽고 가타카나는 각이 지고 딱딱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이런 글자들은 사실 해안 시대에 이제 초기에 만들어졌고 또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확정되게 공표된 것은 사실 메이지 33년이니까 1900년도에 그 공포가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어에서의 이 히라가나, 가타카나라고 하는 그 글자는요, 원래 한자가 원래 마나라고 하는 거였고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가나.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한자가 진짜 글자고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빌려온 가짜라는 의미로서 이제 마나와 가나라고 그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설명 고맙습니다. 갑자기 또 이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 교수님, 네. 저는 히라가나라고 하면 제가 아주 좀 한참 뭐 어릴 때라 그럴까 한참 전에 어떤 그 문학 작품 또 이 왁가라고 하는 일본의 이 가요가 있는데 그런 데서 좀 본 것 같은데요. 히라가나. 네. 참고로 우리 이예수 교수님은 겐지 모노가타를 전공하신 아주 한국에서 유수의 그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네. 문학 작품에 많이 쓰이나요? 네, 선생님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일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안 시대죠. 8세기부터 시작해서 12세기까지 걸쳐지는 약 400년간의 일본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고도로 발전했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됩니다. 이 해안 시대에 모노가타리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요. 이 모노가타리 문학이라는 것은 작가가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전에 여성 작가에 의해서 문학 작품, 그것도 오늘날의 소설과 같은 작품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여성 작가들이 한자가 아닌 이경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만화가 아닌 가나, 여러분이 생각하신 히라가나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문학 세계를 표출했습니다. 그런 여성적 글쓰기를 히라가나로 했다는 것은 일본 여성 문학이 성립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세계사적으로도 놀랍거든요. 우리나라에는 17세기 돼서 한글이 굉장히 민간에 유포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의 소설이 성립이 되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성 문학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선생님 히라가나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대립구조다. 그래서 한자가 동아시아권에서는 남성의 문자, 그러니까 주류의 문자였겠죠. 근데 히라가나 그리고 카타카나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우리의 이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히라가나나 한글이라는 것은 여성의 문화. 그래서 당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방류해 있는 그런 여성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한글과 같이 히라가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히라가나로 이루어진 문학이 굉장히 그 당시에 고대 문학에 많습니다. 그것이 또한 일본의 특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그 현대 일본어 문장이 이 히라가나가 이 주류가 되고 가타카나가 일부의 경우에만 쓰이는 왜 그런지를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어의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자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한자 그리고 카나의 두 개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물론 여기에 로마자도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학습을 할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독 그리고 훈독이라고 하는 몇 가지나 되는 이 읽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는 한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그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사람 인자를 쓰고 일본어에서는 음읽기가 두 종류 그리고 훈읽기가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고 또 시험 문제도 간간히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니혼진 할 때 이때 그 사람이는 진이라고 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할 때 이때는 혼닌 해서 사람인자가 닌으로 읽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음독뿐만 아니라 훈독도 있어서 히토라고 하는 훈독으로 읽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노히토, 소노히토 할 때, 그럴 때 히토로 읽히게 되죠. 자, 이렇게 일본어는 하나의 음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독과 음독 합쳐져서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단어를 읽힐 때에는 어떻게 읽는지를 잘 유념해서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외에도 형태가 좀 우리가 보던 거하고 비슷한데 또 같지 않은 이 모습을 가진 한자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지거나 또 글자체가 좀 변형이 된 한자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우리 쿠도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네가이시마스. はい。日本の漢字には日本製漢字というのがあります。これは日本人が作った漢字、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한자、そのように考えるといいかなと思います。また他にも新字体というのがあります。これは日本で変形した日本で形が変わった漢字です。일본에서 한자 그 모습 자체가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겠고요.
자, 이제 또 히라가나, 가타카나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어 문장은 이 히라가나, 이 가나 중에서 히라가나가 좀 주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타카나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이예수 교수님, 저기 이 가타카나는 일본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외래어 표기입니다. 외래어가 근대화 이후에 서양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일본 자체에서 그 발음을 표기할 때 상당히 난색을 표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기존에 그네들이 사용했던 히라가나, 간지라고 그랬죠. 한자가 아닌 또 하나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가타카나로 표기함으로써 이것이 외래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무로마치 시대의 문헌에도 보면은 포르투갈인들이 이렇게 작품을 읽으면서 그 작품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가타카나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그런 문헌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역시 선생님, 가타카나의 경우에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 가타카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일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요즘 가서 특히 더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데요. 그 번화가 가서 간판을 보면 가타카나로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패션 잡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가타카나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걸 보면 좀 현대적이고 좀 뭐랄까 좀 유행을 타고 세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 가타카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드러나게 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의성 의태어도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히라가나부터 그러면 앞서 이경수 교수님께서 히라가나는 한자를 흘려 쓴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흘려 써가면서 히라가나의 자원에 대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아카사의 형태를 쭉 이제 이 단이라고 하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오는 이 모음이 같은 이 가로의 그 열을 단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는 편안할 안자를 이렇게 이 초소체로 이렇게 안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붓으로 써야 되니까 굉장히 간략화되면서도 이 곡선이 두드러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안자가 이제 아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카의 경우는 조금 더 쉽게 어느 한쪽 부분을 편안하게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우리가 왼 좌자를 어떻게 저렇게 쓰지? 이거는 글씨를 조금 해보시면은 아십니다. 왼 좌자도 이렇게 날려 쓰게 되면 당연히 사자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원래는 이 한자의 자체에서 또 우리가 효율을 기하다 보니까 좀 간략화해서 또 붓으로 쓰다 보니까 곡선적이고 또 좀 더 간략화돼서 쉽게 그 일부만 함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타카나를 보시겠습니다. 가타카나는 이경수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한자 자체의 어느 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 부수라고 하죠. 어느 한 부분을 떼서 그것을 그대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또 궁금하실 거죠. 왜 그러면은 가타카나는 같은 붓으로 썼는데 왜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딱딱합니까? 이것은 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 주로 쓰였기 때문에 공문서는 뭡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 자체의 한 부분을 정확하게 각이 드러날지언정 정확하게 그대로 떼어서 쓰게 된 것이 이 가타카나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 사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 무슨 한 부분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측에 그 가할 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된 것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간략화되어서 조금 더 뭐랄까 격식을 갖춘다 그럴까
형태를 정확하게 틀을 잡은 것이 이 아라고 하는 가타카나의 자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다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0음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아야, 어여 이렇게 쭉 가로로 돼 있고 세로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저기 어린애들 있는 집에서는 그런 뭐라 그럴까 한글 자모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된 것은 뒤에 오는 모음이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세로로 된 부분 5개씩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각각의 세로는 앞에 오는 이 자음이 같은 이 문자끼리 모아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럼 먼저 일본어는 우리와 다르게 모음이 5개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뭐 8개 또는 9개라고 합니다만, 자 보시면 아, 이, 우, 에, 오 이것은 이제 모음이죠. 모음이 되겠고요. 이어서 카행, 사행 이렇게 쭉 나갑니다만, 자 구도 교수님, 또 요런데 이타다키마스까? はい。あいうえおかきくけこさしすせそたちつてとなにぬねのはひふへほまみむめもやゆよらりるれろわおん 네, 이렇게 46글자가 일본어의 가장 청음 가나라고 합니다만, 청음은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기본적인 문자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히라가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가타카나임을 아실 텐데요. 가타카나는 지금 벌써 힘을 들여가지고 외우시면 또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단어가 나올 때만, 그때만 예를 들어 뉴스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 먼저 몇 번 써보는 그런 형태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라가나, 가타카나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 히라가나라고 하는 것, 또 가타카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카나는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의 그 획순이 있는 것처럼 히라가나도 마찬가지로 쓸 때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써야 좀 굉장히 이쁠 뿐만 아니라 비슷한 형태의 히라가나의 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습니다. 아, 1, 2, 3 2, 1, 2 う、1、2え、1、2、3お、1、2、3か、1、2、3き、1、2、3く、1け、1、2、3こ、1、2さ、1、2し、1す、1、2せ、1、2、3そ、1、2た、1、2、3、4ち、1、2つ、1
て1と1、2な1、2、3、4 2、1、2、3ぬ、1、2ね、1、2の、1は、1、2、3ひ、1ふ、1、2、3、4へ、1ほ、1、2、3、4ま、1、2、3み、1、2む、1、2、3め、1、2も、1、2、3や、1、2、3ゆ、1、2よ、1、2ら、1、2り、1、2る、1れ、1、2ろ、1わ、1、2お、1、2、3ん、1자, 이 글 쓰는 그 카나 쓰기 하는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워크북에 있는 이 순서를 잘 참고를 하셔가 실제로 알파벳을 그렇게 쓰면서 우리가 영어를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본어의 히라가나도 실제로 이 워크북에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 써가면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0음도까지 일본어의 문자체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외울 게 많네 라고 해서 부담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한 학기 동안에 단어를 익혀가면서 이렇게 히라가나를 익혀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부분이 바로 두 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의 재미있는 코너를 준비하고 계실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님, 준비하신 코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소개해 드릴까요? 자, 제가 준비한 코너는 크라시토 코토바라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본문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일본어 그리고 일본어 문법 체계 그리고 일본의 표현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실 텐데요. 그 학습하시는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이 학생 생활에서 꼭 필요한 몇 개의 단어를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제가 담당한 크라시토 코토바에서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타노시미니.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또 이예수 교수님이 굉장히 또 강의를 잘하시는 걸로 또 이 이름이 높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경수 교수님 준비하신 내용 좀.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코너는요, 니혼노 아레코레, 일본의 이모저모라고 하는 그러한 코너인데요. 쉽고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코너예요. 우리가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일본은 볼거리가 많고 먹을거리, 살거리를 다 만들어놓죠. 1도, 1도, 2부 43개 현 전체 어딜 가더라도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를 다 만들어놔요. 그게 일본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여요. 여러분들이 방송대 일본학과에서 공부한 것이 이렇게 수준 높고 이렇게 지적이고 이렇게 괜찮구나라는 것을 니혼노 아래거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직접 우리 배웠으니까 우리 가서 이 작가에 간다. 이 작가에 가서 이제 시킬 때도 아주 단순하죠. 일본에서는 제일 먼저 뭐라 그러니까 도리아에즈 미루죠. 우선 맥주 주세요. 도리아에즈 미루. 이런 거. 또한 미안합니다가 스미마생인데 스미마생은 감사합니다의 의미도 있고 여보세요의 의미도 있어요. 이와 같이 다양한 그런 일본어의 표현도 있지만은 또 일본에 가면은 신사라든가 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마네키네코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일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깨끗하고 청결하고 친절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배우고 또 우리의 좋은 것도 알려주고 하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아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방송대 일본학과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일본어 기초를 배우고 그 중에서도 니혼노 아래거래 코너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상. 네, 예고편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본어 기초 첫걸음 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참 흥미를 갖고 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일본어의 자음과 모음을 배워볼 텐데요. 그 전에 참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재미있고 또 유익한 얘기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 그리고 부도 교수님께 인사드리고 마지막 인사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화 맞다. 맞다.